자, 오늘 우리 K 증시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미약한약,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약세니까 한국 증시도 약세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나마 미강 한약보다는 덜 쓰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미강 한약은 미국 증시는 강세 마감인데 우리 한국 증시만 약세, 이게 미강 한약이니까 거의 사약 수준으로 더 쓰죠. 사실 우리가 어제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하락 마감 후에 우리가 이제 반등도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놈의 환율 때문에 조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간밤에 나스닥도 빠졌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반등을 했길래 이제 외국인들의 환율 스트레스가 조금 경감되면서 우리 K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순매수가 뜨겠구나 싶었는데 개장하고 1시간 만에 또 이게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외국인들이 발을 빼서 오늘까지 지금 벌써 며칠째 연속 순매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전부 다 올로 외국인 순매도의 하루가 또 이어졌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에 또 부담을 줬던 이슈는 역시 이제 중동발. 이집트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자 간 휴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사자들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에라이 하고 이제 자리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각자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미국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번 회담이 비록 합의는 실패했지만 constructive, 우리말로 건설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건설했다는 거죠? 건설은커녕 정말 건조하기 짝이 없는 진짜 눈에 모래 한 주먹 비빈 정도로 그 정도의 최악의 결과였는데 뭐가 건설적이야. 하여튼 현재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워 캐비넷, 우리말로 비상 내지 임시 내각, 이 전쟁 내각을 꾸려서 거기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네타냐후가 적극적으로 갑자기 휴전 협상에 응한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이 또 뒷구녕으로 돈을 찔러줬던가 아니면 네타냐후한테 개인적으로 뭔가를 또 보장을 해줬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 2달 반 앞두고 또 바이든이 임기도 5개월밖에 안 남은 사실상 뭐 레임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바이든이 진짜 그런 짓을 했다가는 정말로 이게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다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진짜 때가 됐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이제는 알겠다. 그럼 이제 유동성으로 배는 채워주겠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반찬은 또 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 나오기 전부터 지금 메뉴를 또 막 챙기는 건데, 일단 9월의 금리 인하의 폭은 현재로서는 0.25%가 적당하다는 입장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0.25 이거 하나 먹고 우리한테 떨어지라는 소리냐. 그래서 올해 남은 11월, 12월 계속 0.25%씩 금리를 내려주는데, 이 반찬으로 이제 재료를 실업률을 쓸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쓸 거냐, 그것도 아니면 뭐 GDP 성장률을 쓸 거냐, 이걸로 지금 또 기싸움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제일 만만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밀어야 연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더 오래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달 첫 금요일, 그러니까 9월 6일에 나오는 8월 고용지표에서 갑자기 실업률이 지난 7월 달에 급등한 것만큼 다시 이제 기고 효과로 A자형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이것도 이제 버리는 반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이미 뭐 연준 목표치 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2.9나 2.7이나 뭐 큰 감흥이 또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주택 시장에서 또 주거비 안정성 이런 거를 또 따지려나. 하여튼 뭐 반찬이 될 재료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잭슨홀 심포지움 이후로 연설 자리에 나선 연준 임원들은 이제 다양한 반찬을 벌써부터 이제 언급하면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간을 또 보려고 노력 중인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그래,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9월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때 넘기면 진짜로 늦는다. 대신에 안정적으로 0.25%포인트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 그 이유는 좀 뻔하죠. 연준이 만약에 첫 금리 인하부터 0.5% 빅스텝 금리 인하 결정하는 순간, 이거 봐, 니네 그거 봐, 7월에 금리 인하 했었어야 맞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급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고, 아니면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생각보다 크니까 니네가 빅스텝 금리나 결정할 건데 그것도 역시 니네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 실패 아니냐, 이렇게 또 책 잡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현재 기업들이 신규 채용과 해고 둘 다 이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느라고 그 밸런스를 잡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도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곧 실업률은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게, 그러니까 우상향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가랑 실적만 봐서는 이미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실업률이 한 10%는 됐어야 맞는 그런 지금 주가하고 시총 수준인데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아니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라고 쓰고 인간지능 대체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AI가 결국은 사람 대신해서 머리 쓰고 일하고 그러라고 만드는 건데 아직도 AI 활용 사례를 보면은 그냥 가끔 어디 뭐 지구촌 소식 뭐 해외 토픽에나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벌써 10년 됐는데 이세돌 구단이랑 인공지능이 바둑 떠가지고 뭐 누가 이겼네 뭐 몇 전 몇 승이네 그때랑 지금 우리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거를 못 느끼겠어. 뭐 나만 불감증이야? 간밤에 나온 내구재 주문 7월 결과는 예상치 4%를 2배 이상 넘긴 9.9% 증가를 또 기록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에게 어떤 눈의 가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 보면은 요즘 이제 중동 사태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국방 쪽의 내구재 주문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지만 하여간 7월 경제 지표들 지금 와서 다 종합을 해보면은 고용 빼고는 그 어떤 것도 경기 침체의 기미조차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실업률 가지고 그 실들값 떨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내구재 주문의 경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구재 말 그대로 내구성이 좋냐 나쁘냐 이제 그 표현인데 대부분 가격이 비싸고 사용 연한이 긴 제품들을 내구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운송 장비 여기는 이제 공장에서 쓰는 지게차부터 배달하는 트럭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용품 중에서도, 복사기, 팩스, 이런 거 다 내구재 주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해. 그래서 당장 다음 달 회사 문 닫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내구재 같은 걸 누가 교체하든가 새로 사든가 하여튼 주문을 늘리겠냐고. 그랬다가는 진짜, 대표이사한테 박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내구재 주문이 경기 선행성의 지표로도 쓰이는데 이게 또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예요. 예상치 2배 넘게. 그만큼 그럼 9월 FMC 연준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쑥 내려간 거니까 이게 또 오늘 새벽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미국 증시의 경우는 단순히 연준 9월 금리 인하가 나오긴 할 것이다. 이 기대감만을 반영한 게 아니라 내년까지 200bp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5%에서 내년에 3.5%까지 총 2%포인트 떨어질 것까지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포인트가 내려가려면 0.25%포인트씩 8번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당장 오는 9월부터 11월, 12월 3번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거의 3분기까지 5번 연속 그러니까 올해 3번 내년 5번에서 8번 FMC를 쉬지 않고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과연 단순히 그냥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 접어들었으니까 그런 경로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지금 그 정도인가요? 아니 8번 연속 연준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수적인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뻔하죠. 이제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피를 8팩 연속으로 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라는 게 과연 이게 그럼 주가와 기업 실적에 이득이냐 이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일이다. 러나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할게요. 일본 SBI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금융 지주회사고 우리나라에도 SBI 금융그룹 진출해 있잖아요. 뭐 SBI 저축은행도 소유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SBI는 소프트뱅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손 마사요시가 회장인 여기서 반도체 업계 진출 첫 지분 투자로 일본의 AI 반도체 설계 회사인 프리포워드 네트워크스 지분 100억엔 우리 돈으로 이제 1,000억 넘는 이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프트뱅크랑 인텔의 협력 관계가 완전히 나가리 됐다는 소식을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인텔이 개발하는 AI 반도체가 도저히 이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남은 기간은 좀 있지만 기다려도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냥
뺀지 완전히. 근데 그 이후 이제는 금융을 동원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AI 반도체 기업을 소유하려는 계획이 나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손 마사요시 측은 왜 자꾸 손 마사요시라고 하냐고요? 우리만 이분을 한국인 2세라고 해서 손정희로 부르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일본인이고 이름도 손정희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언론도 이분을 손 마사요시라고 하지 손정희라고 그렇게 쓰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그 외국인은 뭐 핏줄이 뭐든 간에 우리가 본인의 뜻을 존중해 줍시다. 그래서 이제 유승준도 스티븐 유, 마동석은 돈리, 박재범은 제이 파크 이렇게 부르자고. 본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국적 버린 사람을 왜 한국 이름으로 불러?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일 수도 있어. 하여튼 그래서 손 마사요시 측은 현재 SBI가 금융지주사로 증권, 보험, 은행업 이런 쪽에 이제 핀테크화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랑 공동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난 이게 왜 조금 묘하냐면은, 사실 한때는 이제 서양에서는 성 이름을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마사요시 손이라 부르고 마이다스 손이라고 읽었던 이 양반도 최근에 자꾸 이제 헛발질을 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손실도 꽤나 이제 커진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AI 반도체 개발에 지분 투자로 뛰어들었다는 게 또 결국 이 AI도 그 산드라박 머리 끝에 갈라진 부분 그 트리트먼트도 잘 안 먹는 그 위치가 아닌가, 지금 AI가. 그런 걱정이 또 됩니다. 그럼 결국 지난주 인텔하고 소프트뱅크가 반도체 협력 깨기로 한 그게 바로 이제 파티 끝나고 앵콜에서 그것까지 다 끝나고 이제 조명 이제 슬슬 어두워지면서 경음악으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 이것까지 다 끝난 게 아니었나.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뭐랄까 사고가 균형되지 못하고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우리 K 반도체 반응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웬만한 서프라이즈로는 뭐 주가에는 미동도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소산유팔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당연한 거지 이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 매출, 가이던스 3개 중에 가이던스만 보자, 여기만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확률 50%짜리 제일 높은 확률이 가이던스가 315억 달러 찍힐 경우에 SK하이닉스는 그냥 지금 정도 주가가 적당하다는 반응이 예상되고, 그래서 SK하이닉스 19만 1,000원, 삼성전자 7만 8,000원 정도로 K증시에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최상위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330억 달러를 상회할 경우의 확률은 일단 현재로서는 30% 정도인데, 이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8에서 13%, 삼성전자는 5에서 10% 상승 여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경우 주가 20에서 21만 원, 삼성전자는 8만 1,000원에서 8만 6천 원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이제 확률이 가장 적은 그 가이던스 완전 폭망 시나리오는 310억 달러 미달. 이 경우 SK하이닉스 주가에는 5에서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5에서 8%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 SK하이닉스 주가는 16만 원에서 18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만 1,000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원래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는데 사측이 한번 연기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간 21일로 다시 리스케줄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연기를 공지한 시점이 딱 그 블랙웰 설계 결함 드러나왔던 이제 그 당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블랙웰 관련 부정적 언급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우려도 지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주가랑 시총,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빨아들인 자금의 규모를 봐서는 벌써 예전역의 AI 세상이 그냥 시작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진입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엔비디아 주가처럼 정말 천지개벽을 했어야 맞는데, 현실에서는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차트에 비해서는 정말 그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가장 그 민감하게 보는 분야인 세금, 이것만 봐도 우리 홈택스 들어가 보세요. 작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다 똑같아.
그리고 아직도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안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몇 개씩 그 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그 요즘 중고장터나 당근마켓에 제일 많이 매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로봇 청소기. 뭐 밤에 화장실 가다가 이거 밟고 엎어졌다는 사람부터 아유 그냥 2, 3일에 한 번씩 내 손으로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돌리는 게 더 낫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어. 그러니까 도로 파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제일 빡치는 게 무슨 사이트나 어떤 어플 같은 데 보면은 그놈의 비밀번호 어떤 데는 6자리, 어떤 데는 9자리, 어떤 데는 뭐 특수문자를 섞어라, 어떤 데는 뭐 연속되는 숫자는 피해라, 아주 그냥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비밀번호 리스트를 따로 적어서 관리를 해야 돼. 이런 것도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진짜 인공지능 세상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지문이나 홍채 인식으로 다 이게 비밀번호가 통과가 돼야 맞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챗 GPT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냐고 지금. 아무튼 지금 이런 환경 하에서 엔비디아 AI 신제품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되든가 아니면 기술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갑자기 AI 자체에 대한 또 그 무용론 회의론이 무섭게 불이 붙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로젠블랏 증권에서 일단 이번에 2분기 매출 주당 순위 그리고 다음 3분기 가이던스 셋 다 예상을 상회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요. 하여튼 이게 문제야. 엔비디아는 무조건 하여튼 실적은 다 호조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눈높이가 그만큼 높은 거죠. 다만 중요한 게 블랙웰 램프에 대한 건데 이게 내년 2025년 엔비디아 AI 칩 출하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젠슨 황이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월가에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죠. 대신에 이제 내년 출시 예정인 이 블랙웰이 뭐 몇 달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해도 엔비디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바로 슈퍼마이크로 같은 업체들의 고밀도화, 집중화 노력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가 액체 냉각 렉 스케일 구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기존 엔비디아 호퍼 같은 제품의 경우는 액체 냉각이 필요하지 않지만 블랙웰은 액체 냉각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로젠블랏 증권에서 보기에. 그래서 이 엔비디아 목표가 $200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로 이렇게 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마침 모간 스탠리가 또 이제 반도체 주제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본더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예상했던 올해 하반기의 본딩 업황 사이클 반등은 조금 이제 미뤄진다. 그래서 내년 2025년 상반기로 조금 지연될 걸로 보고, 대신에 TC 그 열 압축 본딩 그리고 HB 이거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본대요. 특히 중요한 거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쪽 수요고, 여전히 BAI 관련 최종 수요 회복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더 기업 중에 글로벌 3대장을 꼽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K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세계의 글로벌 본더 3대장은 먼저 네덜란드의 BE 세미컨덕터, 줄여서 이제 BESE, 베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ASMPT, 여기는 싱가포르 반도체 설비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시 이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한미 반도체가 글로벌 3대장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 투자 의견 오버웨이, 당연히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이유가 5가지나 되는데, 1. HBM3E 생산에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지속적인 지배적 위치. 2. 견고한 TC 본더 수요 증가 전망. 3. 마이크론에서의 점유율 확대. 4. 중국발 수요 증가의 기회. 5.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한미 반도체의 신제품 로드맵 이니셔티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쪽의 리포트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맥쿼리 증권이 현재 반도체 소재 사이클은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공급 과잉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요 과잉도 아닌 딱 적당한 수급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맥쿼리는 K 반도체 소재주들 가운데서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의 아웃퍼폼, 즉 매수 의견이고, 둘 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부진은 여전히 현실이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목표가는 기존 30만 원에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솔브레인 역시 목표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이번에 41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대신 이제 둘 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네카오에 대해서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는데, 둘 다 이제 시티그룹 리서치입니다. 먼저 최근 밸류업 수혜주로 재조명 받으면서 잠시 그 급등이 나왔던 네이버는 목표가를 기존 25만 6천 원에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이제 매수로.
다음 이제 카카오는 CT에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그 이유가 SM엔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의 시총 하락, 그 다음에 카카오의 웹툰 소설 그 플랫폼이죠. 피코마 밸류를 기존 2조 7천억에서 이번에 1조 4천억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후려쳤다. 그래서 카카오 목표가도 기존 4만 2천 원에서 이번에 3만 9천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뭐 다른 일튼 뭐 본인이 알아서 하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중립.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안내방송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으시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JP모간이 K게임주 탑픽으로 우리는 크래프톤을 찍는다. 그리고 지난주 독일 게임스컴 행사 개막식 라이브에서 이 크래프톤의 인조이에 대한 전 세계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이제 강조합니다. 당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은 이 크래프톤 인조이 검색 건수가 최상위에 랭크가 됐고 또 가장 재밌는 게임 후보로도 3개 중에 하나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목표가 42만 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JP모간이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지부진한 정말 늦여름 땀에 젖은 티셔츠처럼 쭉쭉 늘어지는 이런 K증시 하루가 계속됐는데 이게 다 엔비디아 때문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눈치 보기 장세 때문이다. 그 와중에 오늘 가뭄의 단비 같은 섹터가 바로 사이버 보안 그리고 AI로 신약 개발 기술 가진 바이오 기업들, 이게 오늘 업종 상승률 1, 2위를 싹쓸이 했고,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어제 라이브 영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구라를 칠 수가 없어. 그게 다 증거인데, 거기다가 업종 상위에도 양자 기술부터 블록체인까지 다 내일 뉴스 영향권에 오늘 정직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 와중에 참 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상반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요거는 증시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연준하고는 달리 금리 인하에 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데, 일단 내수 소비 부진만 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마땅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섣불리 움직이지 못해요. 하여튼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 하반기 카드 연체율은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 표에 보니까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69%. 이게 과연 높은 건가요? 신용사회인 미국도 신용카드 연체율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금융도 강약, 약강이야. 강한 놈한테는 약하게, 약한 놈한테는 강하게. 아니, 개인들은 카드 대금 하루만 연체돼도 막 문자 오고 카드 바로 사용 정지 때리고 심지어 연체됐다가 다시 카드 대금 갚아도 현금 서비스 한도는 그냥 반토막 내버리고 하여튼 별짓을 다 떨면서, 은행 같은 데 보세요. 몇 천억씩 대출 부실 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행이 의리돼가지고 직접 찾아가지고 막 쩔쩔매, 제발 이자는 얼마든지 유예해드리겠습니다. 뭐 파산만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자, 이제 내일 수요일 8월 28일 제일 중요한 정부 일정은 바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 이건데 이제 증시에서는 메타버스부터 앞에 말한 블록체인 코인,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중요한데 AI 산업정책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지금 그 딥페이크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딥페이크가 그거예요. 사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뭐 AI 시대라고 해서 이게 뭐 AI 시대 부작용 뭐 이런 차원으로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아니 저는 아닌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이제 누가 야 이것 좀 딥페이크로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기면 이제 그 연예인 얼굴에다가 이제 야동 배우 몸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야 이거 이 방구석 애들끼리 보는 그냥 그런 문화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AI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사이버 보안에서 이거를 뭐 센서링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산단 수소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준공식도 있는데 이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수요일 28일이 제 59회 전기의 날인데, 그럼 이제 전력을 생산도 중요하지만 잘 저장하고 배분하자. 그럼 증시에서는 그게 스마트 그리드죠. 그 다음 내일 이제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사과 미래형 재배 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높인다. 요걸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증시에서는 스마트팜이죠. 그리고 내일 이제 해수부가 한국과 호주 간 수산물 전자 검역 증명서 시스템 도입. 요걸 공개하는데 바로 증시에서는 그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혜주 관련주들 이게 해당됐죠. 그다음 이제 내일 과기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가부랑 협약식을 또 갔는데 이게 이제 AI 윤리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윤리 안 지키면 잡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 경제 지표는 6월 인구 동향,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그다음에 2023년 출생 통계가 한 방에 다 나옵니다. 증시에서는 뭐 뻔하지만 늘 또 이런 날 약발을 받는 게 고령화, 저출산, 출산 장려 이런 쪽. 다음 내일 이벤트는 폐기물 자원 순환 산업전이 환경부 후원으로 열리는데 증시에서는 업사이클링 테마.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즈 데이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신작 게임 호연을 이날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밤 미국에서는 아베크롬비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풋라커. 그리고 그 아메리카 작전주 가운데 하나였던 베스앤 바디웍스 하였던 베스앤 바디웍스.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 우리 목요일 새벽에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또 사이버 보안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 세일즈포스, 그리고 HP 그 휴렛 패커드 역시 2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와, 목요일 날 생각만 해도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어질어질하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뉴스 참 죄송해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